혹시 여러분은 집안을 둘러보며 왜 이렇게 물건이 많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사실 물건이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도 복잡해지고 스트레스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소지품을 30% 줄인 노인들의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한 노화 연구에서는 공간을 정리하고 단순화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행복 지수가 약 1.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2021년 발표된 국제심리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서는 물리적 소유물이 많을수록 사람들의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우울증 및 불안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을 돌아보고 삶을 재평가하며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경험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처럼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님들처럼 5, 60대 분들은 물건이 주는 물리적,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삶의 변화, 그 중에서도 물건 줄이기의 중요성과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놀라운 효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물건을 줄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구체적인 방법부터 실천 사례, 그리고 과학적 연구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볍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할 항목은 바로 오래된 서류와 문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몇 년 전에 작성했던 서류들이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책장 깊숙이 박혀 있는 계약서, 이미 만료된 보험 서류, 그리고 한 번도 다시 보지 않은 오래된 통장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서류들은 우리 삶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안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며 혼란만 가중시키곤 합니다. 68세 김영애님은 매년 쌓여가는 서류들 때문에 집안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오래된 통장과 영수증이 너무 많아 무슨 서류가 중요한지조차 구분하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녀는 주변의 권유로 서류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폐기했죠. 그 결과 그녀는 서류가 차지하던 공간을 비우고 집안이 훨씬 깔끔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이처럼 오래된 서류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정신적 여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2019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정리를 통해 집안의 물건을 30% 줄인 노인의 경우 불안감이 약 45% 감소했으며 행복감은 25%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중요한 서류는 디지털화하세요. 요즘에는 스마트폰만 있어도 손쉽게 문서를 스캔할 수 있는 앱이 많습니다. 중요한 계약서나 보험 서류, 가족 사진 같은 문서들은 사진으로 저장하고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둘째, 보관 기한을 넘긴 서류는 과감히 폐기하세요. 예를 들어 은행 통장이나 거래 내역서의 경우 대부분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서류를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년 한 번씩 서랍과 책장을 점검하며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세요. 여러분,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집안을 비우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느껴지는 해방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서랍을 열어 오래된 문서를 살펴보는 것부터 말이죠. 작지만 중요한 첫걸음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항목인 유통기한 지난 물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룰 항목은 바로 유통기한 지난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유심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참 전에 사둔 소스,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약들까지. 이런 물건들은 냉장고와 찬장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72세 김철수님은 한 번도 냉장고를 대대적으로 정리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냉장고를 점검하다가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소스를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며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소스가 원인이 되어 식중독 증상을 겪게 되었고 병원 치료까지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김철수님은 매달 냉장고와 찬장을 정리하며 유통기한 지난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냉장고가 정리되어 사용할 공간이 늘어났고 불필요한 병치레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단순히 맛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식중독, 장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중에서도 냉장 보관된 음식과 소스류는 박테리아가 번식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냉장고와 찬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냉장고 안의 음식을 분기별로 확인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세요. 둘째, 라벨을 활용하세요. 냉장고 정리를 할 때 유통기한이 가까운 음식에 라벨을 붙이거나 한눈에 보이는 위치에 두세요. 셋째,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음식을 한 번에 많이 소비하기 어려우므로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버려야 할까요? 유통기한 지난 물건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약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효과가 떨어지거나 심지어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약이나 의약품은 약국을 통해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은 없나요? 첫걸음은 작은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씩 정리하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활이 더 깔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항목인 사용하지 않는 옷과 신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룰 주제는 바로 사용하지 않는 옷과 신발입니다. 여러분, 옷장 속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입지 않는 옷들이 몇 년째 그대로 걸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지도 않은 채 먼지만 쌓인 신발은요? 이렇게 방치된 옷과 신발은 우리의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불필요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68세 김미숙님은 집에 옷이 너무 많아 옷장 문을 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는 옷은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그녀는 결국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옷장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리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한다. 이렇게 옷을 정리한 결과 옷장에 여유 공간이 생겼고 입을 옷을 찾는 시간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마음까지도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불필요한 물건이 많은 환경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옷처럼 매일 접하는 물건이 정리되지 않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UCLA 연구에서는 물건을 줄이고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감 지수가 평균 20%더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는 옷과 신발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1년 기준 법칙을 활용하세요. 최근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부를 고려하세요. 상태가 좋은 옷과 신발은 지역 복지관이나 기부단체에 전달하세요.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계절별로 분류하세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점검하고 필요 없는 옷을 미리 정리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선물 받은 옷이나 추억이 담긴 옷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입지 않는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정리가 중요할까요? 옷장에 불필요한 옷이 많으면 오히려 입을 옷을 찾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정리된 옷장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오늘 바로 옷장을 열어보세요. 입지 않는 옷과 신발을 골라내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단순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숨통을 틔워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입니다. 여러분의 서랍 속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장났거나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 오래된 충전기, 더 이상 쓰지 않는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5세 이정호님은 집안 곳곳에 고장난 전자기기와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TV, 고장난 라디오, 그리고 몇 년째 켜보지도 않은 태블릿까지요. 그는 이런 물건들을 그냥 두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리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역 전자기기 수거센터를 찾아가 재활용 가능한 제품은 기부하고 고장난 제품은 폐기 처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안이 훨씬 깔끔해졌고 공간의 활용도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전혀 쓰지 않던 물건에서 벗어나니 마음도 더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미국 환경청에 따르면 전자기기는 중금속과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적절히 폐기하지 않으면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마시는 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기기의 올바른 처리는 단순히 공간 문제를 넘어 환경 보호와도 직결됩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할 때 심리적 안정감과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재활용을 고려하세요. 고장난 전자기기는 지역의 전자 폐기물 수거센터에 가져가세요. 일부 제품은 무료로 처리해 주거나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로 판매하거나 기부하세요. 작동이 되는 제품이라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하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전자기기만 남기세요. 언젠가 쓸지도 몰라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현재 사용 중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사용할 확신이 있는 기기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할 때 가족과 함께 하세요. 자녀나 손주와 함께 어떤 전자기기가 필요한지 의논해 보세요. 의외로 오래된 물건들이 가족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정리하면 단순히 공간이 넓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도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오늘 바로 서랍이나 방 한 구석에 쌓여 있는 전자기기를 살펴보세요. 작동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기를 찾아내고 올바르게 처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은 손상되었거나 짝이 맞지 않는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 바로 손상되었거나 짝이 맞지 않는 물건입니다. 집 안을 살펴보면 손잡이가 부러진 컵, 찢어진 옷, 한 짝이 없는 양말 등 더 이상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건들이 꼭 한두 개씩은 보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공간만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무거운 짐이 됩니다. 박선영님은 몇 해 전 새로 이사한 집에서 오래된 커튼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커튼의 한쪽 끝은 찢어져 있었고 색도 바래져 있었지만 아직도 햇빛을 가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몇 년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에 커튼을 교체했습니다. 선영님은 새 커튼을 설치한 뒤 단순히 물건을 바꾼 것뿐인데 집안이 훨씬 밝아지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손상된 물건은 미루지 않고 정리하거나 새 것으로 바꾸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손상된 물건을 집에 두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미완료된 작업과 비슷한 느낌을 주어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교토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집안에 낡거나 손상된 물건을 정리한 사람들 중 76%가 정리 후 정신적 안정감과 만족도가 상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손상되었거나 맞지 않는 물건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매월 한 가지 물건부터 정리하세요. 작은 물건부터 시작해 손상된 물건을 점검하고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수리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세요. 수리 가능한 물건이라면 바로 고치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처분하세요. 맞지 않는 물건은 나눔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옷, 가구, 주방용품 등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정리할 시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상된 물건을 정리하고 나면 집안의 공간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리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과정입니다. 지금 바로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찢어진 의자 쿠션, 오래된 주방용품, 또는 크기가 맞지 않는 옷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루는 그런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취미와 관련된 불필요한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취미와 관련된 불필요한 물건입니다. 김영준님은 젊었을 때부터 다양한 취미를 즐기셨습니다. 한때는 그림을 그리고 또 한때는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내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미술 도구와 낚시 장비가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시작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물건들을 쌓아두었지만 실제로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리를 결심한 김영준님은 필요 없는 취미용품들을 나눔 커뮤니티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요즘 즐기고 있는 새로운 취미인 독서를 위한 책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쓸모없는 물건들을 치우고 나니 진짜 내 삶의 중요한 취미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취미와 관련된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심리적 정리를 돕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면 집중력과 창의력이 상승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오래된 취미 물건을 정리한 사람들 중 68%가 정리 후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현재의 취미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취미와 관련된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용 빈도를 점검하세요. 최근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정리 대상에 포함하세요. 현재 취미와 관련 없는 물건을 분류하세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즐겼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취미용품들을 따로 모아보세요.
나눔과 판매를 실천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부하거나 중고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취미 공간을 재구성하세요. 오래된 물건들을 치우고 현재 즐기는 취미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취미 물건을 정리한 뒤에는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던 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취미나 현재의 관심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사용하지 않는 골프채, 낡은 미술용품, 아니면 언제 다시 쓸지 모르는 악기가 있지 않나요? 오늘 하루는 그런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마지막 주제는 바로 추억의 물건들입니다.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박순자님은 30년 넘게 가족과 함께 살았던 집에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며 집안 곳곳을 정리하던 중 수많은 물건들이 그녀의 손에 잡혔습니다. 아이들의 초등학교 시절 교복, 가족여행 때 모아둔 입장권, 심지어 고장난 카메라까지. 모두 그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죠. 하지만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그녀는 가장 중요한 물건들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과 함께 물건을 나누며 사진을 찍어 기억을 보관했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기부하거나 폐기했습니다. 추억의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2017년에 발표된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물건 정리를 통해 삶에서 중요한 가치와 목표를 재발견한 사람들은 72%가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추억의 물건을 디지털화하거나 사진으로 보관한 사람들은 물건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다면 추억의 물건을 정리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리 기준을 세우세요. 물건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추억을 상기시키는지 아니면 단순히 버리기 어려운 감정 때문인지 구분하세요. 디지털화하세요. 오래된 앨범이나 손편지 같은 물건들은 사진으로 찍어 디지털 저장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공유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추억을 나누며 물건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면 물건 자체가 아닌 추억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물건만 남기세요. 모든 추억의 물건을 보관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가치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박순자님은 추억의 물건을 정리한 후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공간을 채우는 물건들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새로운 삶의 장을 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한번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보세요. 그 안에 담긴 물건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보고 정말 소중한 몇 가지를 추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은 60대 이후의 삶을 더욱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7가지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버린 것은 단지 물건일 뿐, 그 안에 담긴 추억이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나면 마음의 공간이 열리고 새로운 기회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참고하시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실천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